잘 나와요? 나와? 네. 오케이. 근데 약간 기울어졌는데요? 기울어졌어? 나는 허접해 사람이 괜찮아. 허접한 게 매력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해보면 참 이게 뭐랄까 금융 컨설턴트란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보였어야 되나? 하나 다른 건가? 펀드 매니저 비슷한 거 아니야? 펀드 매니저가 뭐야? 그러니까 펀드가 자금이고 매니저 자금 매니저 자금을 많이 맞아 비슷한 개념이야.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지. 네. 좀 말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을 오늘 나라고 만나면서 무언가를 시험 문제처럼 얻으려고 한다기보다도 느낌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뭔 소리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느낌을 딱 받아가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러한 느낌으로 금융이라는 걸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해석해 나가고 있구나. 그 느낌이 중요한 거지, 무언가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마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맹목되고 거기에 고착화되면은 사고의 확장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사고를 하려면 말랑말랑 하려면 그 느낌을 갖는 거야. 필링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사고가 유연해져요. 그렇죠? 유연해지니까 첫 번째 질문이 여기 있어요. 뭐, 금융 컨설턴트가 된 계기. 금융 컨설턴트는 어떤 직업인가요? 어떤 학과를 진학하셨나? 금융 쪽으로 일하면 연봉이 얼마냐? 출퇴근 시간은 얼마냐? 진상 고객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냐? 금융 컨설턴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언제냐? 자, 이런 질문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한 거냐, 아니면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을 하나씩 할 텐데, 첫 번째가 계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계기가 중요한데, 그 계기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의 과정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 그렇겠지. 그럴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전공은 약학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약학과를 졸업을 해서 약사 면허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금융 쪽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약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메이저 쪽이면 어쩌면 약학 쪽인데, 약학에서 내가 왜 굳이 금융으로 넘어왔을까? 이런 질문이 일단 안 되겠지. 그냥 근데 어렵지 이게.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26살에 약대를 졸업을 하고 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공부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크게, 공부가 중국어로 뭐냐면 쿵푸야. 쿵푸야. 진짜야. 그러면 일본어로는 공부를 뭐라고 하냐면 면강이라고 하고, 또 중국말로 공부라는 말이 정확히 기억해, 책을 읽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다른데, 우리나라만 쿵푸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쿵푸는 뭐라고 해요? 날라차기 하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같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공부란 말을 쓸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는 그냥 기술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 1번부터 5번 중에 답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공부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문제보다도 나를 수련하는 게 공부라는 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부터 공부야. 왜냐면 공부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거든, 사실. 여러분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다. 없어. 여러분들 진짜 서울대학교 나도 이제 그런 약대를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손 든 사람이 없어, 거의.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기보다도 그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잘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젊으면 막 술 마시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잖아. 근데 몸이 아파.
나갈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해. 왜냐 할 게 공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라본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시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수준이지 그런 어떤 다른 공부의 개념으로 바라보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추운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아침밥 잘 먹고 머리 이렇게 정돈 잘 하고 출근 학교 오는 것도 그것도 공부야. 거기서부터 내가 막 배부르게 안 먹고 살 안 찌게 먹는 것도 공부야. 이해됐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선비들이 공부를 하는데 활을 쏴요. 활을 쏜다는 건 무예를 하는 건데 그것도 공부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공부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애도 공부야. 여러분 연애는 공부 아니라고 하지 연애만큼 공부하는 게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되거든. 그 사람의 심리를 봐봐. 미치죠. 그리고 시간도 잘 가. 연애를 하면 시간도 잘 가고 그런 것들도 다 공부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거를 어느 하나의 이런 책 같은 걸 공부하는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의대를 가려고 했어요. 의대 왜 가려고 했을까? 약학을 공부했는데 의사가 모시는 거예요. 이 약사로는 한계가 있어. 약사로는 누군가를 한다는 그 의료적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멋있게 한번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나도 문득 들었어. 왜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시 여기 준비하면 내가 전문의를 따서 여러분 이비인후과 의사 같은 그런 의사를 만났는데 40살이야. 그러면 40살에 다시 무언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공부의 양이 일단은 내가 다 하지 못해. 이게 한 과목의 분량이 한 이 정도가 돼. 한 과목이. 그러면은 중간고사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약대 동안 공부한 양이 페이지로 쌓으면 1000장은 안 닿아도 4키는 넘어가. 종이로. 그냥 넘어가니까 달라. 의대는 더 하겠지. 끊임없겠지.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이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계관이란 말이 나와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봐도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야. 같이 생각해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나도 그냥 생각하고 있어 지금. 세계관이 뭐지? 나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가 흘러가야지. 저 사람 강의를 일반적으로 듣는 건 유튜브야. 그 유튜브를 보라고 하지 내가 여러분한테 힘들게 여기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세계관이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영화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만화 영화 안 보고 자랐어요? 뽀로로 봤어요? 맞아 다 알잖아. 뽀로로 봤을 거 아니야. 원피스라는 만화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안 들어본 사람도 있잖아. 모를 수 있고. 여러분들 게임들도 다 알죠? 각각의 게임, 영화, 만화 영화는 다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 왜? 그 스토리를 풀어가려면 그 스토리에 맞는 해석된 양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해리포터에서 마법을 안 부리면 그 영화가 말이 안 돼. 그럴 거 아니야. 그쵸? 원피스라고 따지면 원피스 모르지만 원피스에서 악마의 연면을 안 먹으면 말이 안 돼. 뽀로로에서 그 동물들이 아웅다웅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게임 롤 좋아해? 롤이라는 것도 세계관이 있잖아. 내가 키워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어떤 서폿이 있고 원딜이 있고 미드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개념들이 있다고. 그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걸 알아야 그 게임이 해석이 되고 만화 영화가 해석이 되고 뭐가 말이 돼. 관이라는 게 뭐야? 본다라는 거잖아. 봐서 그게 해석이 돼야지.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모르는 거지. 그러면 지금이 어떠한 세계관에 살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겠지.
그럴 거 아니야.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해리포터에서 마법 안 쓰는 사람은 쩌리야. 원피스에서 악마의 영웅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맞아 그냥 죽어 하고 죽고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거기 어벤져스에서도 어벤져스 세계관에 히어로가 안 되고 그냥 뭐 경찰관 나든지 악마 같은 그런 데빌들은 어떻게 그냥 맞고 죽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서 히어로라든지 그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영화나 만화 영화에 뭐가 돼? 주인공. 그렇지. 그거를 알아야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그걸 갈 수가 있어. 알겠죠? 시간은 흐르잖아. 자, 따라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을 살고 있냐? 여러분들, 이 세계관은 아까 원피스 안다고 그랬죠? 원피스는 알지만 원피스 모르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그 세계관의 힘은 이쪽에만 써요. 이쪽도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된 세계관이 그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 너만 아는 세계관은 안 통하잖아. 근데 너도 알고 모두가 알아. 근데 나는 모르면 나도 그 세계관을 알 수밖에 없어.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갑자기 이게 여러분 책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속였어. 미안하지만 너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다 책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책이라고 하면 너도 책이라고 그런다? 안 할 것 같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야. 나는 내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다 책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책이 돼. 그거만큼 무서운 게 세계관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동의하는 세계관이 있어. 그게 자본주의야.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다 끄덕거리지? 아니라고 부정해도 되잖아. 너무 세지? 너무 세서 게임에서도 자본주의가 먹혀. 게임에 아이템을 사잖아? 비싼 걸 사면 엄청 세지. 게임에서도 먹히고 영화에서도 심지어 먹혀. 영화의 제작비가 세면 영화가 더 재밌어지지.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영화, 만화 영화, 문화, 체육, 학교 모든 거를 장악할 수 있는 세계관인 거야. 그 세계관을 알아야 내가 세계관을 주물락플락 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세계관을 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든지 그 세계관과 융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융화가 안 되면 그건 말짱황이야.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잘 뛰어도 그게 자본주의에서 돈이 안 되면 알아줘? 손흥민이 축구가 재밌었다 한다고 하지만 연봉이 안 되면 안 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알아? 돈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세계관이 뭔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어떤 세계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는 시간에 이걸 모르고 갔다 그럼 여러분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왜? 설명을 못하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야. 하지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느낌을 받아가라 그랬지. 느낌이 중요한 거지 답이 중요한 거 아니야. 재미없으면 자도 돼. 왜? 이걸 모르면 어차피 노예가 되니까. 난 내 아래 노예가 많고 싶어. 왜냐면 노예가 많아야 편하게 살아. 조선시대에 양반의 노비가 100명씩 있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굴러간 걸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양반이 조선시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3%야. 여러분 중에 양반 없어. 이해됐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조선시대는 양반이 양반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자,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를 알려면 일단 여러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알고 싶어. 여러분 나를 알고 싶잖아.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무엇을 알면은 좀 나를 알기. 그러니까 나를 누구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나를 빼고 누군가를 설명하면 내가 설명이 잘 돼. 그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을 알잖아? 그 사람을 알 때 그 부모님을 알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추가 돼.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알아도 그 사람이 유추가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걸 알아야 된다. 이해됐죠? 부모님을 모르면 나를 알기가 나중에 힘들어. 왜냐면 부모님의 입맛에 나도 따라가고. 그쵸? 부모님의 옷 입는 스타일에 여러분 남들 보면 따라가. 안 따라갈 것 같지? 따라가. 말도 따라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자본주의에도 부모님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이해됐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막 답을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알려면 내 부모님을 알아야겠지. 그 부모님 알려면 부모님을 알아야지. 부모님이 당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군 할아버지 공부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를 알기 위한, 지금이 내가 왜 한글을 쓰고 있고, 내가 왜 여기에서 중학교라는 걸 다니고 있고, 중학교는 왜 만들어졌고, 왜 고등학교가 있고, 수능이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면 그게 해석이 돼.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내가 다니는 이유가 없지. 너무 이게 평가적으로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다니세요. 그걸 모르고 살아도 돼. 자본주의를 그럼 계급이라는 차를 알아야 돼. 계급 사회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비교할 줄 알면 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얘가 비교가 안 되면 얘 윤곽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계급 사회가 뭔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회를 알려면 각각의 우리가 뭘 알면 좋냐면 문학을 알면 돼. 문학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드라마를 알면 돼.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의 삶을 알 수가 있어. 책을 읽고 그 시를 읽고 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삶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계급사회일 때 여러분 춘향전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으면 나중에 찾아보고. 그러면 이것도 모르면 신데렐라 봤어요? 그렇죠, 알죠. 나 쉽게 접근해. 어렵지 않아. 자, 춘향전에 춘향이가 주인공이지 신데렐라도 신데렐라가 주인공이야. 참 재밌죠. 그러면 춘향이를 나중에 변사또한테 수청을 낸 춘향이가 옥에 갇히잖아. 옥에 갇힐 때 누가 구해주죠? 이몽룡. 그래, 이몽룡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야? 암행어사야. 그렇지. 암행어사라고. 자, 비슷해. 신데렐라 누가 구해주죠? 왕자야. 그러면 자, 지금의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렇게 뭐 우리 때는 뭐 꽃보다 남자도 있었고 막 많았는데 여러분들 많잖아. 부자 상속자들도 있고 막 많잖아. 자, 지금의 어떤 사람을 구해주려면 구해준다 표현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래, 부자가 필요해. 자, 신기하잖아. 왜 여기서 부자가 아닐까? 어? 그래, 맞아. 부모님, 아니, 근데 그래 좀 달라. 왜냐면 암행어사 공부해야 되잖아. 그리고 조선시대가 그래서 여기보다 나을 수도 있어. 공부를 하면 내가 권력을 얻게 되지. 그런 건 경우 거의 없어. 그래서 신기한 거야. 조선시대가 되게 다른 나라보다도 어쩌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데렐라를 구할 수가 없어. 춘향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구해. 근데 지금은 돈이 많으면 구한다. 이게 엄청난 차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근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왜 계급사회처럼 생각을 하냐? 자, 자연현상과 지금의 현상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읽었나? 그리스 로마 신화도 계급이 있지. 그러니까 인간도 계급이 있는 거야. 신들로 해석을 했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좋겠다. 고려시대로 돌아왔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비가 내린다 보지. 그럼 고려시대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뭐라고 내린다고 생각했을까? 그냥 이야기해도 돼.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고려시대 사람이 됐어. 지금 여러분들이 자본시대를 알려면 그 당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세계관이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럼 고려시대 사람들은 비가 오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치, 신이 내는 거. 뭐야? 부처님의 힘으로 내리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뭐 무슨 일이냐면 그 사람은 진지해, 진짜. 자동차가, 그럼 그 사람이 그 고려시대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왔어. 컴퓨터가 켜져.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까? 그치, 부처님의 힘으로 켜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한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럼 어떻게 켜진다? 전기를 해서. 근데 그것도 어쩌면 웃길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전기로 켜진다는 게 나중에 한 1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로 이게 켜졌다고 생각한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선상에 있잖아. 이해돼요? 그 선상에 있잖아, 우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또? 종교적으로 보나 어떤 특정한 종교도 없어. 결국엔 죽음이 해석이 안 돼. 죽음이 해석이 돼? 안 되지. 그래서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이유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그 보면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럼 중세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힘으로 비가 내리는 거야. 다. 그 당시는 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면밀히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상황도 세상이 해석이 돼야 된다. 어떻게? 자본주의처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할 거 아니야. 뭘 줘야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 계급을 줘야지. 너 농민해, 너 양민해, 너 뭐 그 양인해 하면 그 사람이 계급을 줄 때 그 사람은 계급대로 살아가. 지금은 뭘 줘야죠? 연봉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봉을 물어보는 거야. 계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뭘 물어본다고? 연봉을 물어볼 때 그 사람이 그래서 자봐.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려져?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인 줄 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설명이 다 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를 설명할 때 뭘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설명이 다 되지? 직업이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돼.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그게 지금과 계급사회가 아주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때 내가 누군지가 나와. 여러분 지금은 다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편차가 커져. 나중에는 0이 하나 더 붙고 없고 0이 뭐 10개 있고 없고 뭐 차이가 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돈으로 결정된다는 게 정말 큰 차이야. 여러분은 이게 지금 저게 뭐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 여기 와서 그냥 뭐 삼성전자나 사라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주식 투자가 뭔지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 그건 전혀 안 돼. 난 그게 100% 왜? 이 세계관을 명확히 인지해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럼 자본주의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됐다. 이거 따라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근데 난 이거를 깨닫는 게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내가 이거를 의대를 포기하고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4년 동안 공부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우스개 4년 동안 저걸 아니 내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식했다는 게 정말 그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막 이걸 하나님의 힘을 그냥 무서워. 처음에 웃겨. 근데 나중에 가잖아? 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와 심각하다. 그럼 나도 나중에 기후세 되면 기웃음을 당하겠구나.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때부터 보인다. 그러면 관이 눈이 떠진다고. 눈이. 여러분들 지금 눈이 뜨고 세상이 보이고 생각했지만 내가 해석이 안 되면 깜깜한 동굴에 여러분이 불빛이 안 들면 어디 갈지 몰라. 이게 마찬가지야. 내가 자본주의의 계급사회를 모른다는 건 내가 깜깜한 동굴에 불빛 하나 없는 거야. 그냥 그 사회를 모르면 뱅글뱅글 사다가 그냥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게 정말 나는 이게 뭐 완전 중요하다 그건 아니지만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냥 원피스에서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 엑스트라. 여러분 엑스트라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아? 조선시대의 노비가 파이 50%가 넘어. 그럼 지금도 비슷해. 그냥 계급은 사라지지가 않아. 계급은 생각보다 사라지지가 않는 거. 그 계급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조화를 이루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알 수 있다. 그럼 자본주의가 자본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야. 돈으로 움직인다는 것보다 자본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무조건 돈이라는 작은 부분이지만 결국 자본으로 움직인다. 이게 핵심이야. 자본 안에 계급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는 왕이 또 계급을 주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고, 자본 사회에서는 뭐야?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인식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과를 지으면 사과가 금이 되고 그런 게 있어. 그 사람이 짓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신화가 있다고. 들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자본주의를 인식을 했어. 아, 이게 자본주의다. 세상을 바라고 있었어. 그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는 거야. 자본가란 말 들어봤어요? 부자란 말이 안 나온 거고.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거야. 돈만 많아서 돈을 굴리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 10억을 벌고 예를 들어 10억을 벌어서 10억이 사라졌다고 치잖아. 10억이 없어서 없는 거와 결과는 똑같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허탈감이 와. 여러분들이 차은우랑 사귀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수지랑 사귀었다고 생각해. 헤어졌어. 그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내가 차은우라는 사람을 만났어. 수지라는 사람을 만났어. 요즘에 신세경도 그런데 우리 세대들이 계속 가더라고. 계속 이쁜 애들이 아니,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걔네들을 보면 걔네들이랑 사귀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나랑 계속 만나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만나긴 만날 수 있지만 만나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결국 그 친구들도 안타까운 인상인데 신세경이나 차은우나 다른 연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가능성이 더 커.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오고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그 허탈감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막 돈 벌고 싶고 연봉 물어보잖아. 근데 그게 갑자기 공중에서 막 사라지는 게 세상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오는 나의 허탈감은 채워지지가 않는다. 차은우 만나 그 다음 누구 만날 거야? 누구 만날 거야? 뭔데 없다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을 수 있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수지가 만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완전 다르겠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몰라. 나도 물론 그런 게 자본가라는 사람이 그런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가가 예를 들어 얘를 만지잖아. 이것도 자본이 되는 거야. 자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가가 만지는 모든 상품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조금 다 순서를 잘 알아야 돼. 그 세계관을 인식을 해야 자본가가 되는 거야. 그 자본가가 다루는 게 자본이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로 가잖아? 얘가 돈 같은 거잖아. 그럼 돈이 앞으로 가면 얘가 안 돼. 사람이 먼저 해야 돼. 자, 이게 마법과 같은 거야, 해리포터에서. 자, 아무리 마법을 잘 써도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가 되면 어떡하죠? 끝나는 거야. 되고 싶어요, 볼드모트? 해리포터가 되고 싶잖아? 그럼 해리포터나 볼드모트나 마법을 잘 쓰는데 과연 원피스에서 루피가 되고 싶어, 루피가 되고 싶지 검은 수염이 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앞서가면 악마의 능력자 마법을 부리는 게 먼저가 된다고. 그것보다도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우리가 해리포터나 만화영화나 뽀로로에서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세계관들에서 뭐를 감동을 얻냐면 인간다울 때. 그 사람이 사랑과 그 감정이 있을 때 그거에서 감동을 얻는 거지. 그걸 아무리 잘 쓴다고 해서 감동을 얻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가 여기 앞에 안 가는 이유가 어쩌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자본을 다루는 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본을 다루는 거. 그걸로 투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투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투자가 뭔 것 같아요? 투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다들 풀이 죽었지?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나는 지금 그냥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물론 일방적인 게 되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고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중력. 지구가 당기는 거나 뭔 줄 알아?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사과는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갑툭튀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랑 인터랙션을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느낌을 가져가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 느낌을 가져가.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고 팔고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가치 평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지. 왜냐면 계급 사회는 계급이 딱 정해졌으니까 높낮이가 명확하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높낮이를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주물럭하려고 할 수 있으면 자본가는 뭐가 있어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 높낮이를 정할 수 있어야 돼. 높낮이를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투자가 투기가 돼. 그치? 높은 걸 사서 싸게 팔면은 마이너스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득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연봉을 물어봤는데 자 이게 이거에서 여기까지는 자 자본주의에서 이걸 알았잖아. 왕이 돼. 왕이 돈이 얼마일 것 같아? 무한대. 금융 쪽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금융은 곱하기의 세계. 곱하기라고. 곱하기가 대단한 게 뭐야? 무한대. 더하는 건 한계가 있어. 덧셈 뺄셈은 한계가 있어. 근데 곱하기는 무한대. 근데 곱하기 0 맞으면 어떻게 돼? 끝나. 그러니까 곱하기의 세계는 살얼음판이야. 근데 계급사회에서 왕이 잘 죽었던 적 있어요? 뭐가 잘리지다. 목 내놓고 하는 거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야. 쉽지 않다고. 내 피 같은 돈을 내놓고 하지. 그래서 그 영화들 보면 막 재벌끼리 엄청 싸우지? 왜 싸우겠어? 왕권 다툼이야. 근데 우리 권력은 뭐라고 생각해? 뭐 대통령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국회의원 되고 하는 거 같지? 걔네들 근데 보면 걔네들이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는데 5년이잖아. 4년. 권력이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야. 세종대왕은 독재지. 여러분 세종대왕 시대에 태어났으면 세종대왕이 노예라고 하면 노예 살아야 돼. 세종대왕도 30년 독재야. 근데 독재가 없으면 한글이 또 없지. 그러니까 아이러니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이 무한된 게 뭐야? 기업이야. 이건희는 죽을 때까지 하지.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대통령 5년이면 끝나. 그래서 실질 권력은 기업에 있어. 자, 기업도 자 여러분들 시간을 다루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세상을 다 갖지 않을까? 아니야? 시간 잡아. 지금 시계 보려면 뭐 봐야 돼? 시간 보려면 시계를 보지. 이거 누가 만들어? 기업이 만들어. 지금 시간을 다루는 것도 기업이 하고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이 어떤 랭크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경험으로 투자를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투자를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2년, 23년이잖아.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 나는 투기야. 투기에서 공부를 하면 투자가 돼.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안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알려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서 이게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하나 알아가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세상을 바라가는 눈이 떠진다. 눈이 떠지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남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어.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세대야.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말이 어떤지는 명확하다. 혹시 뭐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다 이게 어려워야 돼요? 어때요? 내용이 어때요? 졸려? 어려워? 근데 와닿아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요? 내가 엄청 큰 선물을 준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거야.
세상에 눈을 떴다는 것만큼 가장 큰 선물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줘도 100만 원 주는 거 옷 살 것만 생각하잖아. 이걸 딱 들으면 아 내가 이 돈이라는 게 뭐고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옷을 산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옷이라는 게 이런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야. 그런 걸 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뭐랄까 이 금융교육을 듣는 게 연봉이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약학을 가르쳐도 돼. 나도 약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약뿐만 아니라 왜 금융을 알냐면 여러분들은 뭘 벌어요? 나중에 돈을 벌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본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본주의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 이 세계관이 나랑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면 돼요. 할 자신 있어요? 전혀 없죠. 나도 없어. 나도 없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명확하게 잘 안 들어왔지만 느낌을 가져가겠죠? 느낌을 가져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 왜냐면 여러분들 밑에 살 수 있어. 밑에 살아. 왜냐면 누군가는 이 추운 겨울날 눈을 쓸어야 돼. 조선시대도 누군가는 했을 거고 하지만 나는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물론 돈을 벌어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진정한 자본가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지. 하지만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면 결정하지 못하고 해야 돼. 그래도 왜 돈 벌으려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출퇴근하시는 게 여기 출퇴근 시간도 물어보잖아. 돈 벌려고 출퇴근하는 거 아니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지 알았고 여러분은 그럼 투자할 거예요? 고민이 돼요? 자, 고민이 된다는 것부터 자본주의를 인식했지? 이게 가는 거야. 쭉이야 이거. 이거를 모르면 이것도 안 돼. 얘를 알면 얘가 되는 거야. 이거는 혼연일체야. 같은 거라고. 자본주의를 인식하는 사람이 뭐야? 자본가지. 자본가가 뭘 해? 그건 뭐야? 다 투자라고 했잖아. 여러분이 지금 자본주의를 인식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얘기해줬어. 그것도 재벌집 뭐 다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데 투자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 꼭 멘토를 찾으세요. 왜? 나도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계세요. 그 스승님한테 왜냐 사람은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투자를 잘하려면 첫 번째 진짜 멘토를 찾아야 돼요. 진짜란 말이 붙은 이유는 뭐야? 사기꾼이 엄청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선생님도 사기꾼일 수도 있고 나도 사기꾼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명확하게 알고 달을 가르쳤을 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려면 내 말을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내 거로 소화시켜야 돼요. 내 거로 소화시켜서 그게 뭔지 먼저 파악하고 그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사람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져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뭐야? 투자자는 뭐야? 끊임없이 가치를 매겨야지. 자산을 발굴해야 돼. 어떤 게 가치 있고 가치 없는지. 자본주의에서는 이 생산품들이 다 뭐가 만들죠? 기업을 만들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가치인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말한 역사와 고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그래서 네 가지를 알려줬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하지 어려우니까 첫 번째인 진짜 멘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멘토가 나 삶의 가장 큰 지평이 될 거고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나는 운이 좋게 개인적으로 용광중학교 여친 선생님들이 다 떠났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는 좋은 멘토였어. 중학교 3년 동안. 그래서 고등학교는 없었어요. 고등학교는 한두 명 있었고 대학교 들어가고 있었을 때는 한두 명 교수님도 있었으니까 사람한테 배우는 거지 절대 책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배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꼭 찾으세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많이 바꿔주겠습니다. 궁금한 거 무겁게 느끼면 안 되길 바랬는데 재미는 있었나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네. 재미없어도 돼. 나는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고 이런 거를 알고 지내면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할 때 좀 더 내가 주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돈 벌어서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 밥 사주잖아. 내가 주인 같아.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조절하는 게 주인 아니야? 간단히 생각하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피곤하죠.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교육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연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옷가게를 갔어. 옷가게를 갔는데 옷을 골라. 내가 고른 거야? 옷가게가 여러분을 고른 걸 수도 있어. 옷가게에서 입는 옷 중에 더 골라야지. 다른 거 못 고르잖아.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 할 수 있을까? 물론 같이 선택을 한 거야. 여러분의 선택과 조화를 이룬 거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옷가게 가서 내가 선택한 게 진짜 선택한 거야. 그 사람이 준 걸 선택한 건데 그게 선택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걸 알면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그 소름 돋 되게 내가 선택하고 산다고 하는데 아니었구만. 난 만들어졌던 거구나. 이 질문들은 다 대답이 됐나요?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어. 네. 근데 다 해준 거야. 이게 뭐 학과, 연봉도 얘기해줘. 출퇴근 시간? 솔직히 돈 자본가들 출퇴근 시간 없어. 자본가 뭐 시간을 다룰 수 있어. 시간도 뭐야? 자본이야. 내가 다루는데 출퇴근이 어딨어. 진상고객? 있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잠이 다 진상고객.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때요? 자본주의를 모르고 물어보면 제일 힘들지. 자본주의를 모르고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해. 투자인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여거까지 이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쩌면 저는 차인 거? 차인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애도 투자 중에 하나인데 차여봐. 그게 가장 힘들지. 이 사람들은 연애도 할 수 있으면 해요. 해서 나를 봐. 나의 심리를 봐. 나의 심리를 보고 그 심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의 변동 이런 거를 연애만큼 느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하세요. 내가 제일 먼저 차였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 중학교 때 제일 먼저 차였고 살면서 한 9번 차인 것 같아. 웃기지? 이게 쉽지 않아요. 무뎌지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 뭐랄까 근데 또 진짜 이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진짜 잘생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25분까지니까 끝난 것 같은데 궁금하거나 이거 가도 끝난 거 아니야? 오늘 끝난 거 아닌가요? 다들 여기서